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인 것 같은데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몸 관련해서 얘기를 하죠. 몸 관찰.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몸다. 몸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빨리어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면 몸다. 중복이 아니라 몸에 대해서, 몸에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몸을 밖에서 보듯이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면 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맨 앞에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이런 말씀이 계셨죠. 그 물러나는 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적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뒤로 가는 방법들을 많이 썼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아갔다 그냥 뒷걸음으로 말이죠. 뒤로 물러가는 이런 것이 있다. 이유는요. 부처님께서 사여의족에서 4가지 신통수단에서 해요.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이렇게 하는데 위주로가 이제 그냥 들어간 말이니까 같은 열의의 삼매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 와 사정근,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이렇게 나오죠.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말이 길고 어려우니까 그냥 사정근이라고 할게요. 사정근입니다. 그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추니 사정근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신통의 수단을 닦는다 할 때 그것이 사여의족이에요. 4가지 신통수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형으로 나오시는 말씀이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도, 밤에처럼 낮에도.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이거에 대한 설명이 계실 땐 낮에가 먼저 나오니까 경에 이렇게 써있긴 하던데 전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 라고 하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빛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정형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시면서 설명이 쭉 나오시는데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 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머문다. 이렇게 계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2번째부터는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도 라고 하면서 머문다. 그 다음 똑같아요. 밤에처럼,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 라고 하면서 머문다. 라고 하면서 머문다. 꼭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문장만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 라고 하면서 머문다가 아니라고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로 머문다. 이게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문장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쌍이다니까 6권인데 제가 그냥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고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다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앞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는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라고 하면서 머문다고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만은 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로 머문다 라고 계신 전체 문장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공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앞과 뒤를 동시에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뒤를.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 그래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로 머문다.
그러므로 그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가 물론 어떻게 그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머문 자가 되는가 이런 말씀에 이제 계시죠. 잘 파악하고 근원을 살피고 거긴 근원을 살피러 되어 있진 않아요. 마음의 잡돌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마 직역이 근원을 살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궁, 모태, 자궁하면은 애초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고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거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 직역에 이제 그렇게 나왔을 거라는 건데 그 잘 파악하고 근원을 살피고 잘 호지하고 잘 보호하고 지닌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쭉 계신데 그와 같이 해서 앞에 대한 인식, 뒤에 대한 인식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를 사티르 왕립에다가 같이 다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나아간다, 물러난다 할 때, 물러날 때에 뒤로 물러나는 방법이 유효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갔다가 돌아서 뒤로 오는 방법을 주로 했었지 않습니까? 나아갔다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지 말고 턴하지 말고 뒤를 인식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뒤에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미리 그 전에 파악을 했다가 근원을 살피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저를 넘어갑니다. 몸에 대한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이것은 좀 전에 얘기한 거기에서도 말씀이 계셔요. 좀 전에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에도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도라고 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하면서 말씀이 계신 게 여기 비구는 이제 거기는 31가지 혐오가 나옵니다. 32가지인데 뇌 빼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머무는 거죠. 그 말씀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통론을 한번 얘기해보죠. 이거 들어가고 얘기할까요? 물론 부정관입니다. 이게 지금 부정관인데 그 안에 또 다른 내용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머리, 가슴, 발 이렇게 여기지 않고 지금 털 하면은 털이 어떤 털 있죠? 머리털뿐이 아니라 몸털들이 다 있는데 여기 계신 32가지로 구분하다 보면 위와 아래가 사람처럼 생기질 않고 통째로 부정한 덩어리가 통째로 있게 돼요. 구분 없이 위아래 구분 없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보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지금 머리털, 몸털 하면 머리에서 갑자기 몸 전체에 털이니까 위아래 없이 털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손발톱도 마찬가지죠. 손은 위에 있고 발은 아래에 있는데 그렇게 발 따로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5원 정도로가 아니라 32가지 무대기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손발톱, 이빨, 살갗, 아까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정한 것으로 하면서 다시 나온 겁니다. 아까는 그냥 통론인 거예요.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 등이 있다고. 31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콧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 31가지네요. 지금 32가지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31가지입니다. 잠깐. 네? 네, 이게 뇌가 들어가야지 32가지가 되는 거예요. 뇌가 빠졌네. 주석 보면 여기서 보듯이 중부 염좌경에는 뇌를 제외한 31가지 부위만이 영업되고 있다. 그러나 소부의 꾸딱까빠따와 무해도수는 똥과 쓸개즙 사이에 뇌가 포함된 32가지로 나타난다. 여기서 지금 31가지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31가지로 많이 나오시고요. 그 32가지로 나오는 데는 지금 그 소부다라는데 꾸딱까빠따라는 데 있대네요. 저는 안 읽어봤는데 하여튼 거기엔 32가지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 32가지라고 하시면 31가지예요. 뇌만 포함이 되면 32가지가 됩니다. 뇌 빠지면 31가지가 됩니다. 뇌를 뺐을 때는 이제 골수 안에 뇌가 포함되는 거로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1가지인데 여기 31가지입니다. 네, 하여튼 그 오줌 등이 있다고. 비고들이요.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밥뼈, 보리, 녹두, 완두, 참깨, 농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밥뼈,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만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이 말씀은 그 비구들이요. 일단 다 읽어보죠.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위로 아래로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31가지 등등등 오줌 등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지금 좀 전에 두 자루가 달린 데에 그 안에 밥뼈 이렇게 곡식들이 쭉 담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풀어보면은 이러이러한 거가 있다라고 반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서두에 얘기를 드렸는데 오온보다 더 많이 싹가야 오온보다 더 해체해갖고 31가지로 보는 거고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째로 보는 거죠. 그 위고 머리고 눈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온이 그 오온의 무더기가 색수단식이 그 실체가 아니다처럼 더 실체가 아닌 거로 보여질 거고 1번, 2번 부정하다로 보여지겠죠. 잠깐 보죠.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라고 나온 다음에 정연고가
이게 정형구가 이거죠. 땡땡땡인데 이와 같이 안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와 같이 안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밖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안팎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오고 정형구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사티가 확립되어져 있고 알아차려지고, 그 다음에 뭐죠? 알아차려지고 편하게 알아차리고 사티를 먼저 했구나. 알아차려지고 사티가 확립된 자가 되어 머문다. 사티가 확립되어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아까 그 안에서 몸에 대해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정형구에서 뒤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의 차이가 있죠. 지금 앞에는 몸에서 몸을 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현상을 관찰할 때에는 몸에서 몸을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입니다. 이 뉘앙스 차이는 앞에 거는 그 몸에 대해서 진짜 몸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뒤에 공부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떤 공부가 진짜 더 된 공부냐면 뒤가 더 목적어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몸에서 사라지는, 일어나기도 사라지는데 지금 생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가 예를 들면 신수실법의 신법이에요. 사념초의 몸의 공부를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몸에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닦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수단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쉽죠. 동등한 게 아니라 이것은 4번인가 5번인가 어디에 말씀이 계셔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목적이 몸에서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면 그것은 수단으로 어떻게 닦을 것인가,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누르타 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 얘기해 볼까요? 사념초를 많이 닦아서 6가지 신통이 생겼고, 열애께서 갖고 계신 심력도 생겼다고 그랬죠. 10가지 힘도 전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시냐면, 그걸 닦으시니까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에서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그거 전에 그렇게 나오는구나. 경마도 좀 다릅니다. 아누르타님 말씀하신 거에도. 근데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에서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팎에서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에서 몸에서 아까 일어나는 3가지, 사라지는 3가지 를 관찰하며 머문다. 이 얘기까지 하려면 지금 할까요? 이게 참 복잡하네. 경을 안 보니까. 이게
앞에 거 넘어가죠. 자, 이게 제가 설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인데, 혐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것에 혐오하는 인식을 가진 자가 되어 머문다. 혐오하는 것에 대하여 혐오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자 한다면 거기에 혐오하지 않는 인식을 가진 자가 되어 머문다. 혐오하지 않는 것과 혐오하는 것에 대하여 혐오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자 한다면 혐오하지 않는 것과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고자 한다면 둘 다에 대해서 둘 다를 떠나서 혐오하지 않고 혐오하는 이런 게 아니라 둘 다를 버려서 사티만 확립된 상태로 있고자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이 먼저 부정관을 해서 아름다운 표상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려면 저기의 표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되면은 적의 표상에 대해서 적의가 아니다, 분노가 아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려면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아름다운 거와 적의로도 만들 수 있고 둘 다를 한 번에 아름다운 표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뒤에 경지가 제일 높은 거죠. 아름다운 거 적의의 표상을 둘 다 버리고 사티만 확립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해들 되셨나요? 공부에 순차입니다. 저기의 표상을 먼저 아름답게 하는 이런 공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버리면 괴로움이 버려지듯이 아름다운 표상을 깨끗한 표상이라고 하는 걸 부정의 표상으로 먼저 본다. 혐오하지 않는 거를 혐오로 본다. 몸뚱어리를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라고 본 거를 30일가지로 논아서 더러운 거라고 본다. 혐오스러운 거라고 본다. 지금 사실은 원래 혐오스러운 게 맞아요. 본래부터 얘기하죠. 이 세상,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한 게 있죠. 그건 세상은 아니다. 세상은 일어나고 소멸하고 무상한데, 무상한 건 괴로움이다 저번에 배웠듯이 괴로움이다 정도가 아니라 무상한 건 혐오스러운 거다. 그런데 전도돼서 몸을 통째로 볼 때는 아름다운 거, 깨끗한 거를 본다. 그래서 나누어서 31가지로 할 때 부정한 거 맞다. 깨끗하지 않은 게. 그래서 본래 깨끗하지 않은 거로 도로 잘 관찰해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 공부가 되면 거꾸로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한 거와 부정한 걸 둘 다 부정으로 보고 싶으면 부정으로 보고, 깨끗으로 보려면 깨끗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공부가 둘 다를 놓고 버리고 더럽던 깨끗하던 사티만 청정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선으로 얘기하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와 이 지금 부정관,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도는 도수가 다르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 공간적인 인식, 동시에 갖는 공간적인 인식, 개체를 떠난 거죠. 앞과 뒤에 대한 공간적 인식, 편체해 가는 거고,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도 부정관은 이걸 무슨 적이라고 할까? 인식적인 게 아름다운 걸 더럽게, 더러운 걸 아름답게 한 다음에 다 초월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는 시간적 초월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내용은 여기 없지만 대충 이런 말씀인 겁니다. 낮의 성질, 특징, 각각의 성질들, 특징들, 표상들에 대해서 산매를 하고, 아까 열이 정진 마음, 관찰의 산매 중에 산매를 하고, 그걸 닦은 그대로, 낮에 닦은 그대로 밤에도 각각의 성질들, 특징들, 표상들에 대해서 산매를 그대로 닦는다예요.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고요. 그래서 제가 경에는 그렇게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낮에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 내용은 낮에 먼저 닦고, 그래서 아마 앞에 순서가 틀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어느 학자가 아닌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실제 내용은 낮에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밤에 그대로 닦고, 밤에 닦은 그대로 다시 낮에 닦고, 이렇게가 되는 건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심상화예요. 낮에 성질과 특징들과 표상들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죠. 산매의 수행 주제가 어떤 사람은 땅으로, 어떤 사람은 물로, 어떤 사람은 양트라로 낮에 닦았다. 밤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대로 닦아라 그러신 거는 심상합니다. 이해되셨죠?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낮에 그대로 닦으려고 하면 심상화해야 되잖아요. 성질, 특징, 표상. 그리고 낮과 밤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낮에도 한 그대로가 밤에 된다라는 거죠.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경의 8가지 지배의 경지 중인가? 첫 번째 경지인가? 내 안에 물질로 밖에 물질을 본다. 물질을 가진 자를 물질을 본다. 이것이 밤에 눈에 안 보이는데도 낮에 닦은 대로 닦는 다가 내 안에 꼴 밖에 꼴 보는 거죠. 심상화가 돼갖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하면 더 명확합니다. 그 뒤에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 라고 하면서 머문다 하고선 이와 같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도 계셔요. 어떻게 열려있는가, 어떻게 방해받지 않고, 열려있고 방해받지 않고 마음을 밝게 하는가. 광명상을 익힌다,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낮의 인식을 확실히 한다. 광명상을 해갖고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그대로 인식한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거뿐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으로 방해받지 않는 마음은 열려있다라는 건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 앞쪽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공간적 인식 없이 다 열려있다. 마음이 편재해 간다. 방해받지 않는다. 그 마음을 밝게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에도,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 라고 하면서의 수행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갇혀있지 않고 마음이 그냥 편재하는 거죠. 오픈되는 건데,
지금 요 얘기하다가 잠깐 벗어났습니다. 돌아옵니다. 여기에 저거는 아래처럼 위에도 위에처럼 아래인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기왕에 쭉 나온 김에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 인식의 개념,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다 초월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통론으로 시간을 초월했고 공간을 초월했고 인식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지금 더러운 거와 깨끗한 거예요. 그럼 다 초월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죠. 지금 여기에 31가지 부위가 나인가요? 바깥인가요? 나와 세상 중에 나지요. 아니비설신이 나 색소상행식이잖아요. 나가 부정이 되면은 세상도 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아누루타님이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깥쪽 나 다 같이 얘기한 거죠. 부정한 걸 깨끗하게 보고 깨끗한 걸 부정하게 보고. 그런데 바깥쪽부터 부정한 걸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 깨끗한 거,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깨끗한 거를 부정하다 이렇게 공부 시작하라가 아니라 이거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바깥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비설신유와 색성향미적법이 세상인데 세상 전부가 아니비설신유와 색성향미적법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전체는 법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니비설신유와 색성향미적법에 깨끗하다 더럽다를 도다를 초월할 수 있죠. 지금. 그리고 시간도 초월하고 아까 공간도 초월했죠. 얘기한 게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는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거고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거고. 그러면 세 가지 초월했으면 다 초월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시공자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아누루타 존자님이 본인은 무한한 신통이 생겼다고 한 거예요. 초월했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즉, 사념초를 닦았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많이 지어서 사리장님 질문하시죠. 그렇게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이 생기셨습니까? 사념초를 많이 닦아서 하시면서 사념초에서 얘기를 하면서 늘 아누루타님 얘기하는 게 주로 아누루타님이 닦은 거는 혐오하는 거는 혐오하지 않는 거 혐오로, 혐오하는 거는 안혐오로 이렇게 말씀해 계시는 겁니다. 아누루타님이 답을 하실 때 늘 혐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자 한다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즉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고자 한다면이 먼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혐오하지 않는 것, 말이 좀 부정사로 돼 있어서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혐오하지 않는 것은 깨끗한 것, 좋아하는 것,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늘 좋아하는 것부터 안 좋아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깨끗한 것을 부정으로 하는 게 공부의 먼저지 부정을 깨끗하게 보는 건 공부의 먼저가 아니다. 순서가. 이게 먼저 나오니까 지금 부정관 먼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깨끗하다고 여기니까 아니다 라고 먼저 이게 돼야 된다.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부를 좀 많이 안 닦은 사람이 부정관 하면은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좀 닦고선 해라 이렇게 했지만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뉘앙스는 좀 바꿔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됐으면 부정관해도 되지만 안 그러면 그랬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가 어느 정도냐는 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사성제를 먼저 고진멸도를 이게 고진멸도지만 사성제의 그 뒤에 법의 고진멸도가 있었죠. 먼저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소멸이다. 소멸이 일단 돈 닦습니다를 먼저 배운 사람은 그냥 가도 되는 겁니다.
먼저 배우고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삼매가 된 다음에 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 그걸 배운 사람은 바로 배워야 된다. 그걸 안 배운 사람은 이거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되고의 기준은 그냥 뒤에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에 일어납니다. 멸이다, 멸로 이르는 길이다 배우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물론 이제 앞에 순서대로 어느 정도 몸 관찰을 좀 해주고 하면 좋겠죠. 몸 관찰에 조금 정도만. 어차피 몸 관찰 그거 다 됐다면 공부 다 된 건데 그 앞에 숨이면 맨 앞에 숨 정도 몸에 4가지 자세를 하면서 바로 들어가도 된다.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들어가도 된다가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죠. 그런데 왜 여기서 아까 고진멸도를 이해한 다음에는 바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냐면 고진멸도를 들어서 이해했기 때문에 고에 뭐가 나오나요? 고에 간단히 얘기하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먹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런 게 나오고 뭐 고고성, 변고성 물론 순서는 경에 이렇게 안 나오죠. 고고성, 행고성, 변고성 이렇게 나옵니다. 괴로움은 원래 괴로움이다. 행고성, 형성된 건 모두 괴로움이다. 변고성, 변하는 건 모두 괴로움이다.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변하는 건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색수상 행식이라고 나오진 않죠. 오치원이라고 나오죠. 그 오온과 오치원은 조금 다른 거죠. 하여튼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배운 사람은 색소사행식이 괴로움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공부로 색소사행식을 더 펼쳐갖고 31가지로 펼친 것이 어찌 부정이 되는지를 바로 배워야 되는 거죠. 오온이 괴로움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오온보다 5가지보다 더 31가지로 넓혀서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 31가지가 그 색수상 행식의 그 부분집합이 아니고요. 이 31가지가 색수상 행식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꼴도 아니고. 여기 몸 관찰이잖아요. 여기 의도나 아류야식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31가지. 그러니까 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오히려 31가지가 5원의 부분집합인데 제가 펼쳤다니까 혹시 이 꼴인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얘기한 겁니다. 이 꼴은 아니고 31가지가 5원의 부분집합일 뿐인데 하여튼 5원 전부 다 펼친 건 아니지만 몸에 관련해서는 더 부위를 넓혀갖고 부정관으로 펼쳤다. 31가지로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느낌 나오는데 느낌은 색소사행식의 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몸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소사행식 중에 색만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색만 31가지로 펼친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가 이해돼 공부를 배웠으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색에 관련해서. 즉 뒤에서 그 색수상 행식이 그로 취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미리 설명이 계셨고 이걸 하나하나 펼치는 게 색수상 행식을 하나하나 펼치시는 겁니다. 그 색으로 펼치고 몸 부위로 뒤에 가면 느낌으로 사념체에 펼치고 그 인식과 행식은 이제 그 마음 하나로 몰아서 얘기하셔서 펼치고 법 이렇게 하게 되면 행식 12연기의 2번 행식이 개인 행식이 아니라 전체 행식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저 혼자 주저리 넘어갑니다.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거고 복잡하면 내도 모르겠다. 행식이 전체 식을 얘기한 거니까 개인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문물질.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버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이와 같이 안에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옵니다.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 관찰하면 옵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 지수화풍 4대로 하는 건데, 지수화풍은 흙물불 바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지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흙물불 바람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 흙의 요소라는 건 그 흙이 아니라 흙의 에너지 같은 거죠. 흙이 생기기 전에 견고한 에너지 같은 것이 흙을 만드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지요소다, 구성 요소다. 이게 지금 31가지 공부보다는 더 간 겁니다. 더 근원으로 가는 건데, 그 삼매를 여겨보시면 흙, 물, 바람,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류야식이 전부 다 요소다라는 걸, 근원적 요소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근원적 요소로 세상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근원적 요소로, 근원적 요소가 더 확장이 되면 더 영화가 되는 거죠. 영화처럼 비유컨대. 그 영화의 스크린에 쏘한 것은 스크린 위에선 영화가 되지만, 그 영상기로 돌아가면 빛깔들 몇 개밖에 없는 거죠. 빨강, 파랑, 노랑 빛을 보내서 영화를 만드니까, 그래서 더 영상기 쪽으로 돌아가면은 더 영상이 없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 그래, 더 근원으로 점점 들어가려니까 아까 흙물, 물, 바람을 수행 주제로 삼는 게 흙 자체로 시작했지만 흙이 아니라 흙의 요소로 들어가니까 물의 요소로 단일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만들어낸 거는 요소가, 에너지는 지수화풍 에너지밖에 없는 거고, 그걸 색깔로 따질 때는 색깔로 겉모양으로 보이는 게 빨강, 파랑, 노랑이니까 색깔의 삼원색, 흰색, 이렇게 해서 요소로 들어가는 거고, 둘은 똑같은 도수예요. 그 도수는 똑같은데 펼쳐짐이 다른 거예요. 아까 지수화풍과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은 굳이 얘기한다면 지수화풍 쪽은 성질적인 측면이고, 그 유연한 성심이나 견고한 성심이나 이런 쪽인 거고,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그것이 보여지는 어떤 특징의 표상의 색깔 형태인 건데, 둘은 같은 도수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갖고 그것이 모이는 점이 어디냐면, 그거보다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아까 빛, 그거보다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공, 그거보다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돌아옵니다. 여기서 지금 지수화풍의 요소 하는 거는 아까 31가지 몸 관찰보단 더 들어간 거다.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이제 삼매적인 요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라는 거죠. 그냥 그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다. 에너지적이다.
지금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안에서 몸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물고, 이와 같이 밖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물고, 네 가지 지금 에너지로 이와 같이 안팎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뭐에 관련돼서요? 네 가지 에너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실제로 에너지 요소로 관찰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찰이 된다. 언제? 분별이 많이 꺼진 삼매가 된 사람에게.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분별로 관찰해서 이렇게 관찰을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뒤에 결론으로 나오는 안에서 몸에서 몸을, 밖에서 안팎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안팎에서인데, 그 다음에 몸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몸에서 사라지는, 그 다음에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이 둘을 합쳐서 얘기하면 사실은 안팎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몸자가 경지의 제일 궁극인 거예요. 제일 목적어가 그겁니다. 그거로 귀결되는 건데, 안팎에서 이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경지에 이제 목적까지 가려는 거는, 아까 처음에는 머리도 시작하더라도 뒤에 관찰은 진짜 머리가 아니라 관찰이 되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관찰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앞에 선행되는 게 삼매가 상당히 깊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삼매가 지에 대한 삼매가 됐던, 다들 필요는 없는 거지만 소에 대한 삼매가 됐다. 화에 대한 지수와 화에 대한 삼매가 됐다. 풍에 대한 삼매가 됐다. 빨강에 대해서 되었든, 물론 여기서 이 빨강은 흙의 표현이니까 조금 번외긴 해요. 똑같은 도수에서 표현은 다르더라도 여기서 지금 4대를 하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를 하든 수를 하든 화를 하든 풍을 하든 이 중에 광활한 삼매라고 하는 천한 삼매가 깊어야 되겠죠.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요것만 하나 봅니다. 좀 전에 비구들이요, 솜씨 좋은 백정이나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버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수와 풍의 요소가 있다라고 고찰해라 하신 다음에 백정이 각을 떠서 가죽을 큰 길거리에 벌려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라는 말씀은, 물론 이 주석에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주석 얘기가 아니라 삼매할 때요, 천안삼매 때 흙에 대해서
그 흙에 대해서 4구로 나무 아래 흙을 10구로 29구로 이렇게 흙을 넓혀갈 때 그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요소별로 고찰할 때 각을 떠서 펼쳐놓은 것처럼 이란 말씀이 한번 여겨보세요. 땅에 대해서 넓은 광활한 땅을 천안산매할 때 그 땅에 울퉁불퉁하거나 뭐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거나 이런 거 관찰되겠어요? 이런 게 관찰이 된다면 땅을 지금 분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산매가 아니라. 그 두 개의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긴 초, 짧은 초에 둘이 길고 짧은데 이게 울퉁불퉁한데 굳이 땅을 얘기한다면 긴 초, 짧은 초인데도 비추이긴 비추인데 긴 애, 짧은 애 모른다고 했죠. 흙 위에 삶매할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덩이가 있고 웅덩이가 있건 어떻게 됐건 그런 거 모른다 해요.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라 모른다 하다. 그런 분별은 모른다. 그래서 그 거죽 펼쳐놨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이건 끝났고요. 이거랑 이거 오늘 주제랑 말고 또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한다면 먼저 공부에 이게 또 얘기를 하면 길겠군요. 그냥 오늘 꼭 관련해서만 얘기 끝내죠. 이 몸뚱아리를 염호해야 됩니다. 염호를 조건으로만 이욕을 조건으로만 해탈이 부처님 말씀이시잖아요. 몸뚱아리를 염호해야 됩니다. 싫어한다 이런 건데 요새 법문주로 많이 했는데 몸뚱아리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다 아시는 거죠.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다.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실체가 아닌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건 몸뚱아리가 실체가 아니니까 뻔한 거고 나도 아니다라고 하신 거는 순변의 앞에 명제가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괴로움이 나다라고 하면 몸이 괴로움이 고루 나니까 나는 영원히 괴롭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가 몸뚱아리 고루 괴로움이라고 이미 앞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자동차, 나의 집처럼 나의 괴로움, 나의 똥 이러고 지금 괴로움 덩어리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을 나의 것이라고 정의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다면은 염호해야 되는 거죠.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싫어하게 되면은 멀리 떠난다. 멀리 떠나게 되면은 욕망을 멀리 떠나게 되고, 즉 염호를 조건으로 탐욕의 빗바램이, 탐욕이 빗바램을 조건으로 해탈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염호를 하게 되면서 가면 공부가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는데
부처님 말씀하신 팔 정도를 다 닦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닦지 않으면서 염호만 하게 되면 그 염세로 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서 그 팔 정도의 개정에 부근집합이 개정인데 그걸 다 하면서 그 성냄을 없애고 먼저 이 공부부터 하고 그 거친 탐들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개정을 닦아 나가면서 그 염호하게 되면은 공부는 일사천리입니다. 경에 부처님 말씀이 계시듯이 본문을 이해하기까지가 어려웠지 이해한 다음에 해탈한 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리자님이신가 제자님께서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얘기했듯이 앞에 이해하는 데까지가 오히려 많이 걸린 거예요. 그 이해하는 데까지 많이 걸리고 그 계목하는 데 좀 많이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스님들은 이제 출가한 지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계목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돼 있었던 모양이고, 그러니까 스님 아니더라도 그 유행자일 때, 외도일 때,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쉽다. 아, 또 진짜 중언부언하고 있네. 또 돌아옵니다. 간단하게 염호 중요한 겁니다. 얘기를 끝입니다 오늘. 예. 행복하십시오.